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결코 그게 현장에 맞지는 않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정치 현장에서 보면 야, 정치가들은 나름대로 이 옳은 이야기를 현장에 맞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정말 노력하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백발이 가까이 된 이후로 쭉 흐름을 보면서 또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어쨌든 어떤 가치, 앞으로 내가 표방하는 건 가치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떠나서 이 정당들이 이제 기득권화됐구나.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권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보니까는 실제 사회 변화는 결코 이뤄내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 분명하게 하는 건 이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주체로 나서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여의도 정치인들 기대할 거 없습니다. 뭐 당연히 저도 뭐 민주당이나 뭐 저기서 다 친합니다만 이 여의도는 여의도예요. 거기 사람들 시민들이 안 듣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적에는 당연히 뭐 굉장히 같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마지막 그 안에는 서로의 개파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게되지 시민들 속에 안 들어요. 이게 이제 뭐 그들만의 리뷰가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정말 신뢰의 교리가 너무나 순종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원론이나 당위성 이전에 어떻게 이거를 우리 사회 구체화시켜서 만들어낼 건가,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뭐 이 지금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조국 혁신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하고 뭐 그중 의원과 후원회장까지는 합니다만 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저는 우리 시민의회가 그나마 우리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들으면서 정말 좋은 논의가 또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편안하게 오늘 발제된 내용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거나 뭐 짧게 나눠주시죠. 마이크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 도움입니다. 제가 가장 큰 속성이 3분 정도 쓰고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정의당 위원장이고요. 곧 노회찬님 7월 23일이 6주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지금 의원 하나도 없는 정의당이지만 노회찬님께서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진보 정당이고요. 네, 진보 정당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지키고 있고요. 씩씩하게 지킬 거고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라고 하는 꽃다지 노래가 있어요. 저 그 가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민의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저는 물론 어떤 결실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맺지 않는다면 또 저는 이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아까 하나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눈 오는 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는 뭐 정다운 이야기를 넘어서겠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꿈을 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분간 노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운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늦은 밤 그날 생각하네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에서 무엇할까 우리들의 얘기랄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를 세월이 흘러갔어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부는 밤 그날 생각하네 우리 정답고 지혜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심부름 잘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민희 선생님 영어 별명이 명랑한 도시 여자죠. 명동네. 어떤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강 미남에서 가장 밝은 어른이다. 명동네. 밝은 소녀라는 말을 하는데 명도 소녀. 네네. 여기가 동학 혁명기념관 황토연 동학 인민군이 첫 대첩을 이룬 황토연이죠. 그전 160점의 이제 시천주를 깨달아 위대한 정말 시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10여 년 뒤에 만에 이제 개벽세상 그 개벽세상은 두 가지죠. 안으로는 제폭국민, 밖으로는 격양처계. 그런데 16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의 주제는 다시 개벽입니다. 다시 개벽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밖으로는 160년 넘은 틀이죠. 그때는 수천 년을 지배했던 중화 체제가 무너지고 순망치한의 위기에 그야말로 그 동아시아의 조그만 땅, 소국이었던 그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을 따지면 지금은 수백 년을 지배했던 집단 서방의 지배체제, 특히 미패권의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다자다극한 세상으로 변하는데 다만 우리의 조건은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누가 말해도 미들파워, 막강한 중간 국가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데 문제는 척양척이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민족 주권, 국가 주권, 민족 담론의 문제, 민족의 복원의 문제라는 그 주제가 하나.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보수진영 시민사회에서 볼 때 이 단체는 아주 골수 진보파들이 만든 단체예요. 멤버들도 그렇고 사실. 뭐 대표적으로 이래경 선생님은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언론으로 돼 있으시고 그렇게 멤버들을 대표하시는 분면 보수 진영에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이원영 선생님은 뭐 크게 아주 뭐 선봉장이시고 이게 그 색깔이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시민운동, 시민노예 하는 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상당히 머리를 넣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막상 들어와서 쭉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시민의회에 대한 이해와 이게 상당히 조금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몇 분 안 만났잖아요. 상당히 의견이 수렴되고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을 텐데 많은 공감들과 형성될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고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가는 그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고향이 포항이라고 그러는데 제 고향 후변이에요. 제 오가서 고향. 저도 고향이 포항이 영일만 상하이. 영일만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10%밖에 진보 진영이 특히 없는 데서 하니 얼마나 그 동네에서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 둘이 반가워서 한참 떠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김용춘 우리 하남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불끈히 가면서 해야 되는 필요성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저 변호사님처럼 법정할 수 있는 정성과 네트워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분들도 계시고 아까 우리 이제 우이종 선생님 말씀하신 온라인 아까 보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쪽에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룹핑하고 몇몇 그룹핑을 하면 제가 막뭐 분과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지만 자연스럽게 아까 지금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 외국의 사이트에 좋은 것에서 자료하는 것도 우리 뭐 임상준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그룹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그룹핑 자체가 사실 분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그룹핑과 같은 관심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훨씬 더 활동하기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대배원들 영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임이 또 참여도 높아지고 자기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좀 속도감 있고 우리가 좀 집중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 네.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늦게 시작할 줄 몰라서 제가 막차가 10시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이제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법제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오니까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또 그 확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침 정읍에 제가 아는 친구라고 해야겠죠. 그 있어가지고 초대했는데 그리고 오셔가지고 지효성. 네네네. 그걸 왜 뒤에한테 있어? 한번 와. 여기 아니 여기 쭉 오셔가지고 잘 지었어. 생명평화민주주의의 아주 실천 이론가로 뛰어난 주요석 동지가 조금 말씀 들으셨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 유영준님의 저금 친구입니다. 며칠 전에 그 지산정치학교 지산 연창회에서 만나가지고 소식을 듣고 여기 저 김상민 교수님의 아들 이재영 선생님으로 오래전에 뵀던 선생님이신데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저는 이제 이 멤버가 아니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다른 일정도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지만 김영준님의 벗으로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또 정은역에 모셔드리려고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모였지만은 모인 것도 너무 대부분 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저희가 더 그 좋음을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옛날에가 그리는 그리지만 영함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네, 오늘 한 달에 발언 끝나면은 저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정정화 교수님 발표하러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것, 그 다음에 나아갈 지금 시급한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어느 정도 여기 모인 분은 왜 시민회가 필요한가 정도는 인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정화 교수님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토의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 드려보면은 우선 시급한 게 조직 강화, 어디에도 나왔습니다. 조직 강화. 그래서 조직도 강화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조직관리위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공동대표를 저는 여기에서 공동대표 선임이 가능하다면은 오늘 당장이라도 몇 분 선임해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일들을 진척시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홍보하기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동조하는 회원들을 확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정치운동인데 정치운동에서 필요한 것은 숫자죠. 숫자. 근데 그것을 그 조직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홍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직 시민에 대해서 제대로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가 잘못하니까 시민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뭐 국회가 없애버리자고? 네. 그 수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소견이 그래서 명함 크기 홍보지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SNS용으로 포스터 거기에서 시민회를 간략히 설명해서 쉽게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플랫폼도 필요하고 인터넷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우리는 홈페이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그쪽과 나가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런 데와 통합해도 같이 협력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우리 역량이 되면은 자체적인 독자 홈페이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비 거기 정종화 교수님이 회비도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제시했는데 지금 당장 이 정도 갖고는 그 사무국 채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임금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사무국을 직원을 채용해서 일이 좀 나아가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원영 교수님 중심으로 그 옆에 계신 분들 너무 그냥 고생하신 것 같아서 뭐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제가도 와서 전화라도 좀 돌려드리고 그럴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멀리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해서 일이 진척되게끔 사무국 채용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분명 초기에는 조금씩 성 있는 분들이 성금을 내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직강소 말씀하시는 동학경인데 저는 직강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혁명이고 뭐 무기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혁명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혁명인데 특이한 것은 제가 이런 혁명 제가 알기로 동학밖에 없다. 분명히 혁명인데 아까 김학진 전라감사 김학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 정권이 현 체제죠. 전라감사 같이 협치했어요. 전주성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아주 탐악한 자들은 지방 소령들을 징치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권한을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그냥 저기 누구 뭐라내로 가자 이런 거 그냥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어리버리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혁명 직강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혁명인데 집권체제, 조선왕조 체제랑 협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면서 기존 체제하고 협치를 한 특이한 혁명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동학혁명을 좀 해석하는 글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지금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있잖아요. 저희 이름이 시민의 입법 추진이지 않습니까? 잘 지은 이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체제를 시민화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누구나 하는 말이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이거 얼마 안 돼 아주 최신 현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에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이렇게 막 법안해가지고 올리면 지가 비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3분의 2를 해가지고 제1을 하라는 건데 할 수 없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리함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많은 데가 있네.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 말하자면 지금 여러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위원회들. 저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되나?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저렇게 막 해서 넣으면 되는 건가? 아닌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회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대답을 안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폭넓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시민회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발을 치려면 입법 추진을 해야 돼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이제 선생 이야기했지만은, 첫째는 일단 개헌 국면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개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법을 위반해야 되는데,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국민 참여 이제 무슨 개헌 법 이런 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지난번에도 2016년, 17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시민의 방식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국면 이전부터 지금 계속 해야 될 것은 지금 시민의 법이에요. 시민의 법이 사실 입법이 다릅니다. 이번에 아일랜드에서는 페럴 교수하고도 이야기 드리면서 하는 것은, 이걸 시민회를 하려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하려면 공공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한 방식은 새로운 정부가 시민회를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 일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정부가 푸시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공 기금으로 나가기보다는 정부가 주장을 해가지고 아일랜드에 있는 자선재단, 큰 재단이 서포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파일럿 프로젝트를 쭉 했더라고요. 아일랜드 헌법적인 시민회를 하기 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방을 다니면서 쭉 했어요. 그걸 다 이제 서포트 해주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좀 지혜를 잘 제시해 주실 거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해야 될 것들이 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시민회가 구체화되려면 일단 지역 시민회,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앙 국가적인 법제화에 달아야 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온라인 시민회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셋 중에 동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법제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 그 안에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추진될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 시민회가 이렇게 있고 중앙회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에 몇만 있어 이렇게 됐을 때 법제화 가능하지, 그런 것 없이 이루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
100% 공감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시민회에 막 들고 나가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 방금 오늘 사례가 하나에서 나온 것처럼 지역마다 지금 나름대로 이 그런 사회단체들이 지역단체들이 꽤 많거든요. 뭐 금포도 이대수 뭐 양은 다 뻔히 우리가 다 알고 감지도 알아보는 이런 분들을 좀 통해서 저는 그런 지역 시민단체를 시민의회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중앙 쪽이라면 도와주고 그 지역마다 또 사안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보내서 그 도와줄 수 있게 이런 체제를 빨리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지난번 백인 그 위원회 출범하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느슨한 것 같아요. 저희 텔레방만 봐도 다양한 의제가 막 들어오고 그런데 다른 그쪽도 당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 시민회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집중해서. 그랬을 적에 지역을 다 분석을 해서 지역의 그 단체 중에 시민의회, 지역 시민의회를 만든 분들 해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걸 만들고 근데 저희도 뭐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 그룹핑에서 그게 결국 조직이죠. 나름대로 중앙의 조직을 복지화하는 팀, 뭐 홍보 교육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할 때 만들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이렇게 나가서 실체화를 만들어야 사실은 복지화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렇지 뭐 의원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 거예요. 언론만 가지고는 절대 그래 해야지 끝까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민의회가 할 일은 지역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온라인 그 시민의회를 빨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중앙 우리도 좀 여기 계신 분들 체제를 갖춰서 지역을 후원해서 빨리 안착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는 게 가장 식당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입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쪽 위원회 인사드립니다. 이현종 선생님 5분만 들으십시오. 사실은 그 이번 국회 구성이 될 때 이하경 부의장이 오자고 해서 가서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시민회를 좀 지원하시오. 근데 자기는 언제든지 하겠다. 근데 그거를 둘이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아까 오늘 황모현 교육감님이 우리 추미애위원하고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이하경 부의장님은 프로그램을 가려면 자기가 서포트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한 번에 저기가 아니고 매달이라도 하면 10번이라도 하자. 근데 제가 얘기를 못 꺼낸 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거지고 또 추미애위원이나 우리 강경화 의원이나 해서 팀이 형성이 되면 뭔가 좀 나름대로 그림이 있고 완성된 형태로 믿어서 국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그래서 국회는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매칭시키는 우리 자신의 로드맵, 그 실천 가능한 돌파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좀 힘줘해 주셔서 제가 3분 잡았습니다. 뭐 전적으로 궁금합니다. 삼체를 3.2체로 또 팩트. 첫 번째로 유럽의 모든 복지 직접 민주주의 국가는 제국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대부분 제국주의적 수탈의 경제적 구조가 있다. 두 번째, 특히 스웨덴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80% 이상의 기본 조직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생산자 협동조합, 생산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둡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원이 전체 국민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즉 스웨덴 놈들이건 덴마크 놈들이건 그 놈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수탈의 경제적 기초에 기초한 자신들의 대중 조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마저도 PTA 조직을 기초로 한 풀뿌리 조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아프리카 신생국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협동조합 조직률을 갖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 노동자 상위 소득 10% 이내의 노동 귀족적 조직 구조를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혁신하기 매우 어려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의종 선생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랙탈 구조의 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의종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분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 유기체 조직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프랙탈 구조의 모범을 창출하고 그 모범을 보고 많은 타조직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모범 조직을 프랙탈 조직으로 지역 단위 마을 단위에서 만들 것인가. 네 번째 팩트.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은 보수주의자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읍면동 직선제를 하게 되면 99% 보수주의자들이 장악한다. 어쨌거나 이하경 선생이나 강경숙 씨나 추미애 씨나 좋은 의원들이 극소수가 우리 일에 협력은 하겠지만 300명 중에 90%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대의제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선출직 민주주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입법화하는데 바보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지난 수십 년의 역사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를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모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정조화 교수님이 요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눈에 확 띄고 개념 정리가 너무 쉬워서 저는 이 만약에 백인위원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토론 내용이 정리된다면 100명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쉽게 요약한다면 정조화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 중에서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시민위의 플랫폼, 70위원회 연대 이 부분을 잘 이해되게 정리돼서 이것을 모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울산 북구 음식물 자원 시설 건립 갈등을 시민 배심원제로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례 지금 아까 저기 말씀하신 법이 아닌 조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 목표를 제일 먼저 화두로 올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많은 성과가 모이면은 그 다음에 법제화 수는 그런 광역 시민위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그것이 이제는 전국 단위로 가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법이 만드는 것을 나중으로 두고 조례로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만 먼저 실천의 목표로 올려가지고 당장 그 제안을 해서 많은 백인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은 없어도 돼. 이게 진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7년에 그래서 지금 말했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민 참여 대응입니다. 뭐 재사법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는 모임들에서는 제기되고 있고 내가 알기를 박노영 교육감님도 토론하면서 그 이야기를 꼭 하셨어요. 이게 2017년에 됐거든요. 그게 이제 이 됐던 게 사실은 그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변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첫 2016년에 이제 10월 29일에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 가는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는 대중적인 거죠. 국회까지 갔으니까 대통령 후보들까지 응했으니까 시민의회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런 거 말 되겠네라고 들었던 것은 그때 이영희 의원님하고 그때 발명을 하면서 발명이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개헌론을 왜 냈냐면은 당시에 이제 탄핵을 막아버리고 물타기 하려고 저쪽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국회는 탄핵을 하고 개헌을 정말 잘하는 방법은 시민위에서 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마치 공교롭게 그때 아일랜드에서 헌법개정 시민위원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막 촛불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아까 정현수님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당 의원들 그때 발의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 안에 지금 국회의장 오건식 의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게 했던 것은 이렇게 그 촛불이라고 하는 민심 후시에 그냥 걷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뭐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연합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했고 일단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법안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회의원 아니 대통령 후보 세 사람이 전부 그걸 약속했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우리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 세 사람이 다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난번에 저희 2017년에 다 된 이야기거든요. 했던 이야기. 그래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말씀 다시 한개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이하경 지금 부의장 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지금 민주당에서 해왔던 것도 있고 원식은 잘 알거든요. 이 법안을 같이 이제 발의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헌이냐 아니면 시민의회법도 사실 그때 그 정책위원장 누구였습니까? 그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시민의회법 하면서 제1로 올렸던 게 시민 3법 하면서 시민의회법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 민주당에서 해왔던 입법 제한 역사만 하더라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안한다고 하는 게 전혀 지금 엉뚱한 얘기가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밑으로 또 하시고요. 저는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약간 혼동을 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바로 그걸 지역 시민의회라고 하면 아닌 게 시민회는 사실 랜덤 샘플링을 하면서 구성되는 게 시민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은 이게 시민의 입법 추진 포럼입니다. 그것을 전국망이 되는 거예요. 한다면 거기서 시민운동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설득하고 모아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법 추진을 하자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시민의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김상득 교수님, 그 결과가 민중의 기초조직 없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시민 워시, 시민 찬탈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언론이고 언론이고 언론을 동시 추진하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상층에서 그러한 노력은 당연히 중요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원론과 동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시민이 모심으로 끝나. 지난 120년의 역사가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94년서부터 지금까지 10년마다 대중투쟁이 선생님. 불같이 아니 일어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 10만 명으로 시작해서 100만 명, 수백만 명을 어떻게 지금 모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례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이는 것도 그렇게 모인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그거 자체가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시민의 입법 추진 모임이에요. 그것이 지역 네, 모임이에요. 하여튼 뭐그 의견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그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그 2016년, 17년 그 과정에 이제 금 교수님이 들리나요? 그 당시 상당히 확하게 움직였는데 문제는 약간 이제 후배님도 얘기했지만 정치권에 머물렀지 그게 일반 시민들이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1987년 그 6월 대투쟁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은 이제는 내 손으로 대통령 뽑자. 직선제 정치, 내 손으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고 그 물결 속에서 호언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 직선제를 수행하면서 큰 변화를 이뤄냈던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입법의 그 기술적 문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1987년의 국호를 일반 국민들한테 일상적인 구호를 퍼뜨리는 홍보 교육, 그다음에 풀뿌리 운동 이 부분이 같이 결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허 후배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치 홍보라고 하고 정치 기술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주권의 시대는 시민의회로부터 라고 한다든지 조금 더 정치한 카피라이팅한 국민들 맞아! 라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시민의회 구호를 하나의 일상 우리 생활 속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작업도 굉장히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뭐 두 분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이 않고요. 그런 일을 우리 중앙에서 좀 힘을 집중해서 만들어서 딱 사람들 피입을 수 있는 걸 던져주고 현실적으로 어떤 인적 토대는 역시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지역 의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그리고 시민의회라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정치권만의 문제. 사실 국뽕만 해도 이야기하면 의원님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국뽕 문제도.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권 우리 사회 전반에 합의를 못 얻어내니까 그냥 계속 국뽕은 상존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회 부의장 김상희도 그래서 예전에 정치권 들어가기부터 친구였습니다. 사장님. 그때 이제 탈수된 간에 야 선거구제 좀 바꿔라. 소선구제 해가지고 그냥 아까 잠깐 발표 나왔습니다만 4% 차이로 모여서 하는데 중대선거구나 좀 보완하시는 걸 해보자니까 민주당은 크게 뭐 다십니까? 민주당 의원부터 자기네 선거구 손대는 것이다.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치인에게 너무 기대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도움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던져봤자 그 안에서 맹맹 돌다가 사라집니다.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특히.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현실에서 그런 지역 조직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건 아주 좀 필요하다고 그거를 촉발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에 푹푹 꽂히는 거를 만들어서 던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저는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
그에 관해서 방금 딱 1분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내경 선생님과 김상준 교수님의 활동과 정책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전폭적으로. 그러나 그 일과 동시에 양수 겸장으로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광범위한 지역 독서 운동에 기초한 노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의 민중조직 건설 운동이 양수 겹장으로 같이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일은 실패한다. 그래서 두 분의 입장과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원하자. 합리적 슬로건을 적극 지지하면서 동시 진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 의견이 아니고 보완해야 한다는 그렇죠. 폭넓게 해야 될 일들이 뭐 여러 번 있겠는데 지금 이 단에서 이 단에서 저로서는 사실은 저희 시민들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렇게 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하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세계 시민연대 이 의회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없었을 때 사실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상황이 굉장히 이건 아직인 거예요. 그리고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자리니까 제가 그걸 다르다는 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들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말이야 시민회 그러면 일단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있어. 사실 그런 걸 또 안 구하는 게 시민 그 대중운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백인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법적인 차원까지 잘 이해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직관적으로 이건 현재 국회에 뭔가를 현실을 알릴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고 이런 직관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도 저는 상당히 부러워요. 그리고 그런 직관이 대중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이건 뭐고 저건 뭐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 일들을 그런 생각을 전제하고 풀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황모영 교육감께서 국회의 힘을 빌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회의 힘은 보조적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이 주도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정정화 교수님이 이 안을 주셨는데 이걸 오늘 지금 딱 10시 10분 이후로는 이 안에 대해서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동의 있었습니다. 제천. 네, 그럼 이제 정리됐습니다. 정 교수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다듬는 걸로 이야기 진행해 주십시오. 마이크 여기 있어. 지방 쪽에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 정장 교수님은 오늘 뭔가 좀 결실 있게가 또 우리 백인의 또 공지도 하고 이러려면 저는 아까 진짜 지방의 시민의회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론적인 이런 것들 또 연대하는 것 또 여기서 한번 또 조직에서 만들어 한번 복잡을 하든 지역의 한 지역의 어떤 시범적인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가 요거를 한번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 하반기 빠른 시일 안에 지방의 이런 시민의회에 대한 요거를 한번 조직적인 거나 복잡이나 요거를 한번 계획에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롤모델 하나, 좀 하나 오늘 중심으로 집중해서 한 다음에 만들어냈었고요. 너무 죄송한데 엄마가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오냐고
막 얘기하는 거 너무 더 재밌는데 오늘은 가볼게요. 예,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아유, 영원한 정읍소녀.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잘 가시고. 네. 고맙습니다. 이는 얘가 좀 집중적으로 그렇다는데 내쪽 이제 시민의회 입법하라는 이건 우리한테 예각적으로 말하자면 미션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수인데 그걸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요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사고를 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한 수많은 민주화운동, 정치운동, 개혁운동들하고의 다양한 네트워크, 그게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다층 다면적으로 구성해 가느냐는 것들이 아까 이제 정 교수님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 그 관계적 네트워크들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맺어가는 그것도 우리가 좀 깊이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딱 한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하남 또 어디 광명 또 충북인가요? 군포인가요? 뭐 정 교수님 아까 뭐 20군데 얘기했는데 20군데는 너무 욕심이 많고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역이 3개 내지 5개가 뭔가 모험적으로 되면 그 확산 속도가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적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가는 미션적인 예각적 돌파, 그 다음에 지역에서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얘기 나온 김에 지역을 그냥 선정하죠. 지금 하나. 네. 또 뭐 군포도 이대수 목사 뭐 거의 저 20년 지기 친구인데 군포 열심히 할 거거든요. 군포. 이대수, 광명. 네, 이대수 목사. 그리고 뭐 광명 뭐3 군데 우리가 그다음에 저 충북에 그 여기 있는 조규호 교수가 우리 서문대 교수가 그분이 특히 저 이 그쪽 지역 네. 신의회 지금 아마 가장 앞서 이미 결성돼 있어요. 4군데는 우리가 모범으로 이번에 선정했다. 네, 정주. 네. 좋습니다. 일단 4군데를 포함되는 그때 이원영 교수가 조 교수하고 못생겨 봐. 둘이 싸우고. 저는 보수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축구 가야지. 왜 자꾸 툭툭 싸워? 싸워요? 얘들도 아직 왜 그러지? 지금 말하는 4군데 우리가 모범 캐시 한번 그 지역을 해서 만들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시민 기초시민의회인데 그 조교 교수가 하는 거는 충북 시민의회라고 그래가지고 충북도 전체 육신 광역에 지금 그래서 훨씬 더 충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스케일 조금 달라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면 도 단위에 있는 충북 시민의회 그리고 기초 단위에 있는 광명, 하남, 군포 뭐 이런 3개 정도면 그래서 충북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아까 그 김남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민의회는 당연히 아니죠. 다만 시민의회를 주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하남 시민의회 포럼 이렇게 해야지 하남 시민의회 그러면 사실은 주민을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만약 이게 하남 시민의회 포럼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 조직은 시민의 전국 포럼 이러면 우리 중앙의 전국 시민 전국 포럼 그다음에 하남 시민의 포럼, 충북 시민의 포럼 이런 게 네트워크처럼 연결될 수 있는 모양새가 되니까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아까 김상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오해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요. 첫 걸음으로 써주세요. 번도 써지고 네. 전파가 편안하게 사람한테도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파가 다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특히나 경상도에서는 전파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이게 하는 구조로다가 성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도 좀 영향을 부드럽게 좋습니다. 선생님 기록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 교수님? 기분은 아니지만 녹화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다행히. 아까 그 홈페이지 구축
문제를 네. 왜냐하면 조직에서도 약간의 홈페이지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결집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안 들거든요. 실제 저도 네. 바른선거 시민모임 중앙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걸 만들었는데 실제 최소한으로 하면 300만 원 미만가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만들면 조직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는 데 상당히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 목요일 날 시민 플랫폼 이렇게 참여하는 이 전문가와 좀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홈페이지 포함해서 최소한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협동조합 그런데요. 현재 5만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합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방에서 시민의회 포럼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지방은 어떠냐면요. 얼마 전에 초에 지방의 의정 활동비가 지방은 110만 원입니다. 월급 빼고 월정수당. 그런데 자기들 심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얘가 다 올려줍니다. 그럼 시민들은 그 사실도 몰라요. 그런 게 하나의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럼 시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방금 같이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다 보면 지역에 확산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공감됩니다. 참고로 동네 구입원 정도면 일상적으로 동네 토건업자와 관남 납품업자들로부터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일상적인 상납을 받습니다. 구입원 몇 평균일까요? 월평균. 그것이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매우 자세히 기피합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바닥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겨낼 만한 우리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두세 군데 정도 모이면은 가입돼 있을 텐데 우리 쪽에 이런 아스팔트 진보와 입진보로 활동한다면 대략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략 쉬어봤거든요. 한 6,000명 정도가 열려서 우리 상생사회 모임도 하고 또 우리 동학 모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이 6,000명 정도가 다양하게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 마지막 주장은 저는 우희종 선생님이나 광노현 선생님이나 김상균 교수님, 이내경 선생님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분발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상 박준빈 선생이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이 개벽하다라고 했고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정신을 개벽해서 물질의 주인으로 사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을 넓게 가지라라고 박준빈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원불교에서 개벽정신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외람되지만 지금 이쪽에서 이론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주도하시는 네 분 선배님이 조금 더 뛰어나가시고 조직 활동을 하면 6,000명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세력은 프랙탈 구조로 전국화되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허인혜 선생님은 식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주제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 계속하기 때문에 안 돼. 제가 스톱시키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정환 선생님이 제안하신 내용, 특히 조직 구성 5개 내지 7개 분과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발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청께서 놀랍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기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요즘 쉬운 것부터 먼저 하면 네. 특별히 시민의회 이 조직부터 먼저 좀 구성을 하면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지역을 이제 누군가 그 청주에 교수님 계시니까 중심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뿔뿔이 시민의 분과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올 8, 9월 달에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조금 이제 안을 만들고 올 연말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통과시키고 이런 이제 세부적인 안을 좀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 데는 시민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중앙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조금 이제 서포트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는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의 그 고유한 전문가 필요한 말씀해 주십시오. 꼭 우리가 그 다른 지식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거기 얘기하면 얼른 그 관련 분야 전문가는 즉시 30명 데려다가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벌써 4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더 많이 추진하는 것은 그 혼란만 일으키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조례로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추미애 국회의원님 등등 이거를 지지하는 분들은 최소한 추미애 의원님 다음에는 국회의장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백인 시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쫙 모아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법제화는 그 이후에 진행하는 로드맵을 짜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금은 일단 조식 정 교수님 주신 이 내용을 좀 얘기하자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더 많이 논의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거 4가지 안도 더 백인위원회에 공유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안건 내는 건데요. 내부를 공동제. 안건으로 발의한 겁니까? 동의할 세청이 있는가요? 저기 그 선생님은 그동안 마지막에 오시라 그동안 이야기하는 맥락을 하나도 몰라. 말씀하시고 하시라고. 나중에 나 지금 이야기하지 마. 죄송하지만 그동안 전체 절대로 듣는 거잖아. 전부 읽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면 안 돼. 이 문건 다 읽고 왔다. 아니 지금 당신이 혼자서 다 절반 이야기하잖아.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이 혼자 이야기하냐고. 하지마. 안녕하세요. 이원영 교수님 소개와 제 엘리트주의. 소나기 당신이 혼자 절반 이야기하잖아. 왜 혼자 절반 이야기하냐고. 참대질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여기에 자리한 접니다. 당신 나가라. 유형식 그럴 자격도 없고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정 교수님 주신 안에 대해서 일단 요건에 대해서 더 좀 논의하고 싶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수님, 저 동영상 편집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다 돼버렸죠. 얼마나 멋져 이 뜨거운. 알겠습니다. 편집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동의안 제출에 대해서 의견을. 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일단 선생님 먼저 진행. 나가라. 전혀 문제 없어. 나가라고. 아유, 하지 마세요. 아유, 정말. 정말이야. 네. 왜 자꾸 뛰냐고. 내 뛰지 말라고. 자, 정 교수님 안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얘기된 요 지점까지만 일단 오늘 그럼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아니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아니 더 말씀하시는 충분한 좀 이야기. 얘기해 주시고 지금 말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김 교수님. 네. 아니 정경환 교수님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군요. 이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 그 연장서 하자면요. 아까 이제 지금 초치에 개항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고 그 플랫폼을 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아까 그런 외국 자료 같은 거 챗 GPT가 다 그렇게 자료를 뜯어가지고 넣으면은 부러워요. 중국어로 더 해줍시다. 근데 PDF나 이런 것들은 파일이 챗GPT가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하는 사람 없어요. 보고서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의 또 유로로 해가 돈을 또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워낙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진짜 그 다양한 참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아이들이
논의를 한번 서두르겠습니다. 논의가 모아지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실총이 클 때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그 논의가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정장 교수님 주신 7개 정도 제안하신 국가에 대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컨센서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합의가 된 것이 7개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지금 이 수준에서는 좀 어렵고 일단 확실한 거 4개 정도 시작하자.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뿔뿔이 단위에서의 시민의 포럼 이름도 정말 잘 지어주셨고요. 그걸 하자는 거니까 그거 외에 그리고 온라인 예 그렇죠. 그거하고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여기서 모든 걸 다 논의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더 구체화된 말을 했으면 그러시는 게 어떨지. 네, 좋은 생각입니다. 다른 분 의견. 전담하는 실무자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전담하는 실무자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호연 교수님 혼자 너무 힘드시게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아까 지적하신 선생님 잠깐 4분이 그때 그 전담 실무자를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뛰쳐나가야 될까요? 전담 실무자 거는 사실 경비 문제가 수반되는 건데 진짜 한번 호심탄회하게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이슈거든요. 수강 선정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졌겠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추천하러 가니까 아까 늦게 왔다 일찍 가신 부산의 최주연님 그분이 열정이 있고 뭔가를 젊고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분 추천할 만하고요. 또 이현종 선생 그 여수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방면 과제로서 저기 하남시에서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김용춘 선생. 일단 이 3분은 필수적으로 그 추진 멤버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안건 문건을 제안해 주신 정정화 교수님도 그 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을 제 생각 건데 해봤습니다. 네, 그분들은 운영이 멤버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실무 전담 능력을 말씀하시는 그게 간사 쪽이 됩니까 그러면? 일단 국장일 수도 있고 그건 명칭을 의뢰 붙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간사나 뭐 국장이 되면 이제 실비 지급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가시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비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실비가 어느 정도냐니까 또 그렇죠. 그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 우리 예산으로서 조금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걸 같이 풀어내던가. 나중에 그 홈페이지 만들어지고 자료 회원 모집하고 이럴 때 이제 전체 재정 수입이나 이런 걸 봐서 그때 해도 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하셔야 될 핵심적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인 균형감도 좀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그 정정환 교수님 제안을 보고 제 마음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상담입니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네. 저는 퀴즈인데. 저는 퀴즈나. 아까 퀴즈는. 네, 나오죠. 예. 저기 정 교수님 생각을 놓고 제가 그동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이슈가 뭐냐? 그거에 집중을 하면은 단연코 사법 검찰 개혁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윤석열 이하 한동훈 이런 검찰들의 장난을 보고 또 검찰들의 장난을 용인해주는 사법 체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헌법 조항의 사법권의 문제 이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사법 검찰 개혁에 대한 모의 시민의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지방선거 시민의회 공약을 추진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 거의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사법검찰계에 있는 시민의 철학, 시민의회의 위력을 효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자. 시민회의를 하면은 사법검찰개혁이나 이렇게 끝내주는 방안을 낼 수가 있다. 이거를 시민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면은 야 시민의회 괜찮네. 이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시민의회 효력을 분명 보여주는 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 컨텐츠는 충분해. 특히 박인호 선생이 그동안 쫙 만들어 놓은 그 컨텐츠만 갖고도 우리 충분히 국민들 설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채택을 움직이는 우리 희망자 가운데 시민의회를 공략으로 내걸겠다 시민사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힘 실어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법검찰개혁 모의 시민의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백인위원회 가운데 희망자로 추진위를 구성하자. 특히 박인호, 이원영, 진성령, 이렇게 계시는 분들 있잖아. 사법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백인위원회 가운데 지금 최소한 10명은 있어요. 10명. 그분들을 해가 추진위를 구성해.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 시나리오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운영금 모금 방식 측정을 하고 모금을 하자. 모금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10명이 논의를 하면 좋은 방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모의 시민회를 구성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운영을 해서 매스컴 계속 되는 거야. 100명이 시민을 구성했는데 추첨을 해가 했던 구성했는데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야. 아, 저 괜찮네 해가지고 막 늦어요. 그럼 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게 지방선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백인위 가운데 지방선거 희망자가 추진하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역할을 구성한 다음에 공약 의향자를 대상으로 스쿨을 만들자. 시민의회를 내 공약을 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거 가르치는 스쿨을 만들고 측정해서 참자 모집하고 이렇게 공약 개발도 하고 시민의 운영하는 검토하는 이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어떠냐. 제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일단 정 교수님 말한 안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또 허 선생님 말한 거 다음 이원혜 선생님 말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정 교수님 건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그 정도로 마무리해도 일단은 녹음을 해서 끝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하고요. 다음 아까 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아까 그 네 분 지적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 쪽 시민포럼도 좋고 거기에 적극 합류하고 후원하는 것 정도지 어떤 그러나 그런 전국의 어떤 지역의 이런 단체는 다 아니까요. 또 연결되니까 그 정도 현재로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지금 약간 백인 그 출범 이후 좀 느슨해져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죠. 네. 요거는 다음에 좀 다를 건데. 예, 저 말씀하실 때 아무튼 윤영희 씨는 아이디어 네. 근데 선생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심포지엄하고 출범식은 진짜 해냈어요. 그런데 정말 저런 것도 선생님, 요쪽은 일단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네. 진행 과정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 박교육관 같은 경우도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던 게 구청장이 그걸 성구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 시민 모임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입법 문제가 지금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해가지고 지자체든 아니면 국회든 뭔가 법적인 고리를 갖추는 거. 그리고 아까 스위스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이런 공적인 시민회를 소집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 준다. 법적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도 방침을 갖는다는 게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리라는 말씀 하잖아요. 그 전혀 생각은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허 선생님 말한 그 네 사람의 어떤 역할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좀 더 지역의 이 시민 포럼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일단 좀 형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상황 변화에 따라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적극적인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원영 교수님께서 지금 이 시민의회를 문제 중심의 시민의회는 일본 같은 경우는 문제 해법 풀이로서의 다만 이제 이 그런 부분 지금 논의된 것과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동시에 진행할 거냐 여부부터 잠깐 얘기 나눠야 되는 거고 또 다르게 김 교수처럼 입법의 형태로 먼저 좀 힘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적을 내몰고 정당을 만든 당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중복되는 지점이 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가라는 점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기존 정당이 추진한 것과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또 구체적인 또 예산까지 막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 정부 조직화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대표하는 논의도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의제 분리 형태의 시민의회를 동시에 진행하자라는 어떤 맥락인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법개혁의 의제로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잠깐 주시죠. 네. 질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에 나온 거를 추진하고 이원영 교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내용은 좋은데 저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민 배심제를 저도 상상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다가 이 다양한 계층과 그 다양한 정치 의견이 다른 사람이 선택되도록 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다가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좀 참여할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면 추진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인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면서 로드맵을 짜는 것이 또 급선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원영 교수님이 제시한 것은 저희 이런 단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재력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면 그 다음 단계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르연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제를 이제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경우에 또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의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형식상이라도 좀 공론화해가지고 의제가 여러 개 의제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그게 당연히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자체에서 갈등이 없는 지자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자체에서 시민회가 중심이 돼서 뭐 어떤 해결을 잘 해나간다 하면은 2년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공약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 그럼 전체적으로는 좀 더 조직이 안정화되고 활성화됐을 때 저는 의제별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이 나오셨는데요. 참 좋은 의견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꽤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백인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면과제, 정동아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그 분과를 만들어서 한 분과 이상 제가 한국을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한 분과 이상 내가 소속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백인위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면과제 그리고 중장기과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당면과제 중에 하나는 꼭 하나 들어가기 중장기 과제 중에 하나는 꼭 하나 들어가기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중장기 과제는 길게 놓고서는 토론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중장기로다가 토론을 해 나가고 당면 과제로서 하나를 소속을 해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지금 검찰개혁이라든지 지금 얘기 나오는 지방 시민의회로서 우리 백인 시민의회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겠지만 시민위에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시민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 두 가지를 갖다가 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민위원회가 연 5만 원이라든지 연 10만 원이라든지 그것만이라도 시민위원회 위원이 낸다면 조그만 그 예산은 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진짜 초당면 과제를 시민회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선택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빨리 뭔가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네요. 네, 말씀 주시죠. 제가 7개 분과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 사법 배심제와 연구 기획 분과는 이제 순에 좀 열릴 것 같고 5개에 남은 것 중에 4개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는 풀뿌리 온라인 교육 홍보 이건 2개가 개헌 시민의회 분과하고 법제도 분과 중에 어느 게 하나가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특히 법제도 분과는 넣었으면 한다는 게 우리 시민의회 입법 추진이라는 원래 목적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정을 지금 당장 국회에서 추미애위원 의원실이 지금 하자는가 이건 뭐냐면 국회 세미나 토론회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이 토론회 세미나 포럼을 기획하고 국회하고 주최했어야 되는 것이죠. 법제도와 분과는 큰 노력 없이 할 수 있는데 개헌이 빠지는 거죠. 그럼 개헌 시민의 분과를 빼자 이런 거죠. 개헌보다는 사실 법률을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개헌은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리면 시민의회는 이 헌법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려고 드린 노력에 대해서는 차라리 입법부 안에 그야말로 아까 어느 분이 말한 상원 구조를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버리는 법으로 제도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 저는 동시 진행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넣어버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합의가 서로가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 언급이 많이 되는 것 순서로 하니 풀뿌리가 아마 아주 우선적이고 그다음 플랫폼이고 물론 법제도 분과도 역할을 해야겠죠. 뭐 이런 거고요. 그 모의자는 7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렇죠. 역량을 쌓으면 다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추구의 일이다. 이런 정도지 어릴 때. 교육 공부 중요하다. 네, 24개 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장 보니까 올해 안으로 로드맵을 짜실 것 같아요. 조례 추진을 하나시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아마 표준조례하는 작업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누가 할 때는 제가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뭐 법제나 지역이나 단체에서. 네. 그 사법개혁은 개헌과 맞물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배심체와 개헌 시민위원회는 합쳐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민의회가 법제도 하지만 그 관광교육감님께 써놨더라고요. 이게 헌법 조건화. 그러니까는 이게 본격적으로 강제화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려면 개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가 시민의회가 법제화 되는 거와 분리해서 개헌과 병행해서 해야 될 장기적인 목표로서 개헌 시민의회, 사법 배심제가 개헌 시민의회에 들어가고 또 아까 저기 이래경 선생님께서 해주신 개헌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개헌 얘기 꺼내면 목표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목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위에서 분산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될 수 있는 장기적 목표로서 이 분과도 길게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희 개헌하는 법제도는 입법 추진을 딱 보면은 그 법제도든 뭐 개헌 시민회든 우리가 그 여의도 국회 내에 우리 근거지 진지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세상에 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중에 뭐 의원이 있고 이하경 부의장도 하겠다고 그랬고 강경화 의원도 강경수 그러니까 우리 중에 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세 분을 자리를 교체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회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근거지를 마련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시킬지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게 그게 오히려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건 국회 쪽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그건 제 경우로 보면 제한성을 담고는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 강병숙이나 뭐 이하경 의원이나 다 한번 들렸으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4개의 분과가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개헌이라는 거는 법제도에서 소위원회 만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고 추후에 너무 이게 무게가 가는 걸 하면 이게 접근하기 어려워요. 일반 저는 사실 정치를 아직까지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거든요. 일반 시민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너무 무게가 가고 이러면 접근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4개 분과는 누가 봐도 괜찮은 분과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는 진행했으면 좋고 아까 강동영 교육감의 문자 그게 한 번은 국회에서 한번 세미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시민의회 제도 활성화한 법 개정에 대한 어떤 재반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해도 돈도 안 들거든요. 그거는 한번 해가 우리가 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순번이 아니라 10번이 되는. 예. 국회 토론회 시리즈 국회 토론회 기획하죠. 그건 뭐 안 되는 거고 얼마든지 하긴 그런데 이번에 연구소 국회 개원하면서 연구에 만들지 의원들 한 10명 모아서 이거 연구에 하나 만들 걸 그랬네요. 요청에. 하여튼 시리즈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논의는 된 것 같은데 좀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정용 선생이라든가 우리 저기 올라왔어. 하여튼 좀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앞에서 어떤 방향과 관련해서는 할 말을 했는데
좀 더 구체화된 입장에서는 이제 이원영 교수님이 이야기로 제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법검찰개혁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뭐 아젠다랄까 이슈하고 연관을 지어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 시민의회 뭐 입법화 이거는 굉장히 현실하고 유리되어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지방 단위에서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실제로도 많이 뭐 적용될 수도 있고 그 조례라든가 이런 형식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정정환 교수님은 정리를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범주를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개념적인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뭐 지금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뭐 수명 저희 다 접혀져서 정리 공부하고 아니면 저 휴대폰 보고 계신 홍쌤이라든지 네. 네. 그럼 뭐 지금 같이 뭐 다양한 의견 지금 제시됐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정리해가지고 결과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위원회 거기 올려서 또 다시 한번 그 피드백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 교수. 아까 제가 너무 매장하게 대한 허 선생님 말씀 한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발언하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네. 저는 이걸 발제해 주신 정정화 선생님과 우희종 선생님과 이대경 선생님과 김장렬 선생님과 박무현 선생님 5분을 기본으로 하여 박윤호 선생님, 이원영 선생님 몇 분의 실무적 열정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대한 순서들을 정리하는 초동 모임을 가져줄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저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흩어져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나 조직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그 제안을 사실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정화 선생님을 포함한 5분과 실무적 지원을 하신 분들의 초동 모임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동의하고 제출합니다. 수정안이네요. 수정안 제출했습니까? 제청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연료 자리에서는 채택이 된 겁니다. 두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뭐 아니 아니요. 오늘 이야기가 이미 상당히 좁혀졌죠. 예, 저도 수정할 게 있어서. 예. 이원영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2가지 중에서 배심제에 대한 것을 실체적으로 저는 사람들께 효능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도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지금 100일 시민위원회가 아니라 무작위로다가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분들께 일정 그 메리트를 주고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까지 돈이 드는 걸 배제하고 기본적으로다가 시민위회와 입법적인 시민위회죠. 사법적인 시민 배심제 이것에 대한 홍보는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돈이 안 들어가면서 전달할 수 있는 건 다 전달하자. 네. 네. 그런
의원님에서 허 선생님이 5사람을 찍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로 나가고 무작위로 오히려 5분을 모셔서 정말 진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대중 중에서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허 선생님 말한 5사람은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알려서 가서 열심히 홍보해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돌면서라든지 좀 이 지역 시민의회 포럼 분들을 부스팅하는 역할을 해라 이런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그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수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 추첨이 필요하죠. 무작위 추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무작위 추첨을 한 사람은 책임감 없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까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 열정, 실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위 추첨해서 5명을 추첨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이제 미니 퍼블릭 그런 대표성 강의도 잘 됐고 이 실제로 런치할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만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그런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제 제안은 철회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얘기 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으니까 시간도 거의 11시.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경 이사장님의 말씀 한번 듣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대사의 출발점인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시민회의 이 워크숍 이 자체가 집단성이 작동되고 열정이 담겨지고 돌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8시입니다. 8시니까 8시부터 6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일행생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 듣고 자, 대구에서 이호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의 티벳 불교의 도인입니다. 도인. 자, 늦게 오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이호교입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 정의 이런 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가 열심히 한다니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힘을 실어줄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입니다. 질문이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힘이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럼 일단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타임입니다. 3차. 자, 지금 일찍 주무실 분들 일찍 주무시고 막걸리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막걸리 더 드실 분 남았어요. 막걸리 갖다 한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 대구에서 이제 오셨는데 하셔야죠. 네? 막걸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막걸리 남아있어요. 괜찮아. 이제 잘 사람 없어. 잘 사람 없어. 아니, 왜? 안 돼요.
형님이 분투하시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가족들끼리 모여라. 그래야 지금 막걸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이제 대선배들한테 제가 한국에 본인들이 달고